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활의학과에서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오래 앉아있질 못하겠어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마다 무릎이나 허리가 쑤셔서 뒤척이다가 잠을 설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진통제를 드셔도 잠깐, 파스를 붙이셔도 잠깐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 없이도, 특별한 장비 없이도, 비싼 치료기구 없이도 여러분의 손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임상에서 검증한 것들이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매일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우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이 방법으로 수술을 미루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닌가? 하고 체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 차처럼 모든 부품이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엔진도 힘차고 기름도 잘 돌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혈액순환이 약해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끈적해지고 순환이 둔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점점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일수록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무릎, 허리, 발목 같은 관절 부위는 원래 혈관이 가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더 쉽게 막히게 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 차가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동시에 관절에서 생기는 노폐물과 염증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관절은 점점 더 아프고 뻣뻣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과 인대가 굳어집니다.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온 소중한 관절들이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무줄을 처음 샀을 때는 잘 늘어나고 탄력이 좋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탄력이 없어지고 딱딱해지지요. 우리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대 생활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거나 똑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특정 근육들은 계속 긴장하고 다른 근육들은 약해집니다. 이런 불균형이 관절 통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미세한 염증들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관절을 사용할 때마다 아주 작은 손상들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이런 손상들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대신 염증은 조금씩 쌓여만 갑니다. 이 작은 염증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 아프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해서 계속 경보음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통제부터 찾으시죠. 물론 급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는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단순히 뇌에 가는 아프다는 신호만 차단할 뿐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의 소리만 끄는 것과 같지요. 실제 불은 그대로 타고 있는데 소리만 안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면 위장장애, 간 손상, 신장 문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통제에 의존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지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막힌 혈액순환을 뚫어주고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쌓인 염증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임상에서 검증한 정말 효과적인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말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릎 뒤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으악 소리가 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야 하시는 분들. 특히 아침에 처음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해서 몇 걸음 걸어야 풀리는 경험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무릎 앞쪽이나 옆쪽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곳은 무릎 뒤쪽입니다. 바로 오금 부위 말입니다. 지금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십시오.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말랑말랑한 느낌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왜 이 자리가 특별할까요? 해부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무릎 전체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슬화동맥, 슬화정맥, 그리고 좌골신경의 분지들이 모두 이 좁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스 중간에 돌멩이가 끼거나 꺾이면 물이 잘 안 나오지요? 오금 부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막히거나 뭉치면 무릎 전체로 가는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금 부위의 근육들이 뭉치고 굳어지면 무릎 전체가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는 공급받지 못하고 염증 물질들은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압박점들입니다. 이 압박점들을 정확히 자극하면 무릎 전체의 혈액순환이 한 번에 개선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한 번에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사지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딱딱한 의자보다는 약간 쿠션이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무릎은 자연스럽게 90도 정도로 구부려 주십시오. 너무 꼿꼿하게 앉지도 말고 너무 다리를 쭉 뻗지도 마십시오. 가장 편안한 각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손을 무릎 뒤로 돌려서 오금 부위를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는 포인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꾹꾹 눌러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통증의 정도를 설명드리면 아프지만 시원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10점 만점에 6점에서 7점 정도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아프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십시오. 압박하는 시간은 3분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원형으로 돌리듯이 문지르셔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하시면서 느끼시는 감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뻣뻣하고 아픈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분이 지나면 손을 떼고 무릎을 가볍게 털어주십시오. 무릎뼈 주변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분명 전보다 무릎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것입니다. 마치 무릎에 기름을 친 것처럼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최소 2주 이상은 계속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셨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집안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호금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분씩 꾸준히 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니 2주 후에는 집안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계십니다. 수술은 물론 취소하셨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김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시던 등산을 포기하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산에 갔는데 이제는 동네 뒷산도 오르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호흡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지 6주 만에 다시 가벼운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2~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는 무리 없이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던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허리에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허리에 칼이 꽂힌 것 같다. 허리가 빠질 것 같다. 허리 통증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곧게 펴기까지 한참 걸리시는 분들,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자꾸 자세를 바꾸시는 분들, 심한 분들은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함께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 그리고 은퇴 후에도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허리 주변 근육들이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특히 허리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들인 척추기립근, 광배근, 요방형근 등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서 피로물질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허리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핵심 부위입니다. 마사지할 부위를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거울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배꼽에서 옆으로 손가락 4개 정도 가십시오. 그 지점을 기억해 두시고 이제 그 지점에서 등 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척추 양쪽으로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곳에 살짝 움푹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찾는 두 번째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를 한의학에서는 신수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혈자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허리 통증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에는 허리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들이 집중되어 있고 동시에 신경과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정확히 자극해주면 허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허리는 어떻게 마사지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워서 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반듯하게 누우십시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곳이 좋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가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릎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시면 더욱 편안합니다. 이제 양손을 허리 뒤쪽으로 돌려서 앞서 찾았던 그 부위에 대십시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이 전달될 때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찰을 통한 열감입니다. 손으로 문질러서 따뜻한 기운이 허리 깊숙이 전달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마치 손난로로 허리를 데우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차가웠던 허리 부위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략 5분에서 7분 정도 지속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누워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등받이에 등을 대고
양손을 뒤로 돌려서 엄지손가락으로 해당 부위를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초간 꾹 누르고 1초간 힘을 빼고 다시 3초간 누르는 식으로 반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손이 시리거나 힘이 부족하시다면 몇 가지 보조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수건을 그 부위에 대고 그 위에서 마사지하시면 열 효과와 압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적셔서 사용하십시오. 또는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서 허리 양쪽 포인트에 대고 누워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중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압박이 가해지면서 효과적인 마사지가 됩니다. 핫팩이나 찜질팩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허리는 중요한 장기들이 가까이 있는 부위이므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피하십시오. 삐끗하거나 갑자기 아픈 증상이 생겼을 때는 마사지보다는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사 직후는 피하십시오.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사업하시느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허리 디스크까지 와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0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 부담이 크다고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허리 마사지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디스크가 나을까요? 하시면서 의구심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7분씩 꾸준히 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늘었어요. 2주 후에는 다리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2시간 정도는 무리 없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장시간 운전도 무리 없이 하시고 좋아하시던 바둑도 다시 두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술 없이도 이렇게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5세 최 여사님은 가사일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구부리고 있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설거지나 빨래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안일이 점점 힘들어져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하셨습니다. 허리 마사지를 알려드린 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2달 만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손자들 밥도 맛있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바로 발목 안쪽에 있는 특별한 지점입니다. 발목이 무릎이나 허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것이 바로 동양의학의 신비로운 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각 부위를 따로따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몸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 특히 이 발목 안쪽 지점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 즉 생명력과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태계혈이라고 부르며 생명의 샘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위에는 후경골 동맥, 후경골 신경 등 하지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또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전신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개선됩니다. 발목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복숭아뼈가 보이시죠? 그 복숭아뼈와 뒤쪽 아킬레스건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움푹 들어가면서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찾는 세 번째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멀쩡하던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금세 닳아버리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일해도 다음날 금세 회복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에너지의 쇠퇴 때문입니다. 이 근본 에너지가 약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무릎도 약해지고 허리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집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태계혈을 정기적으로 자극해주면 이 약해진 근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계혈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과 허리 통증이 함께 완화됩니다. 국소적인 치료가 아니라 전신적인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신 피로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기운이 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잠들기가 쉬워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 저림이나 쥐남 현상이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소화 기능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속이 편해집니다. 여섯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전체적인 체력이 향상됩니다. 이 모든 효과들이 단순히 발목 하나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곳에 앉으십시오. 소파나 침대 또는 의자 어디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쪽 발을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발목 안쪽이 잘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만약 다리를 올리기 어려우시면 발받침이나 의자를 이용해서 발을 적당한 높이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앞서 찾았던 태계혈 부위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오목한 곳 말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살짝 눌러보십시오. 처음 누를 때의 느낌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도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포인트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움푹한 자리를 꾹꾹 눌러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즉 발가락 쪽에서 다리 쪽으로 올리는 느낌으로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 방향에 맞게 자극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힘의 강도는 시원하게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10점 만점에 6-7점 정도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초간 꾹 누르고 1초간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작은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서 마사지 하셔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십시오. 전체 마사지 시간은 한 번에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양쪽 발을 모두 해주셔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마사지의 장점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시면서도 할 수 있고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수면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시면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시고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모두 내려놓는 기분으로 하십시오. 마사지를 하실 때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실제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경험담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정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 4시경에 갑자기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서 아이고 죽겠다 하시며 깨어나곤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수면 부족으로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여러 번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태계혈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쥐남 현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8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6개월간 고생한 문제가 해결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2세 박 사장님은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어서 살맛이 안 난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태계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놀랍도록 좋아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고 2달 후에는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평소에 좋아하시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하셔서 전국 명소들을 다니시며 사진전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통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김할머니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분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족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들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넘어질까봐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웠던 것은 진통제를 매일 여러 알씩 드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위장은 상하고 식욕도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요?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라고 하시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모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금혈, 허리의 신수혈, 발목의 태계혈 마사지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될까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할머니께서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후에 직접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도 걸었어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2층에 있는 제 방에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2달 후의 변화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진통제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위장 상태도 좋아져서 식욕이 돌아왔고 전체적인 기력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손주와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저 선생님이 할머니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야. 할머니가 다시 너랑 산책할 수 있게 해주셨단다. 그 순간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살았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술래잡기도 할 수 있고 함께 요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30년간 이 일을 해온 보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삶의 질을 되찾아드리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해드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꾸준히 매일같이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좋은 방법들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절대 피하십시오. 관절에 심한 염증이나 부종이 있을 때, 즉 빨갛게 부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사지보다는 충분한 휴식이 우선이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마사지를 하시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세게 해야 효과가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뼈나 혈관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원하게 아픈 정도의 강도를 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후에는 피하십시오. 특히 발목의 태계열 마사지는 식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하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마사지 후에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관찰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좋은 변화를 경험하시겠지만 만약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십시오. 다섯 번째,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임신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주의하십시오. 임신부나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포인트는 무릎 뒤오금 부위입니다. 이곳을 3분간 마사지하면 무릎 통증과 다리 붓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염증 물질을 배출시킵니다. 두 번째 기적의 포인트는 허리 양쪽의 신수열 부위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마사지하면 허리 통증과 하체 저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포인트는 발목 안쪽의 태계열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 피로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보충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것은 333 법칙입니다. 3분 각 포인트마다 3분씩 마사지합니다.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셔도 됩니다. 3번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합니다. 3주 최소 3주는 꾸준히 계속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3가지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인내심입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실제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사지를 하시는 시간을 단순한 치료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힐링의 시간으로 여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와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그 능력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은 바로 그 잠들어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열쇠입니다. 약이나 파스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믿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런 분들의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들을 돌봐주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오금을 마사지하고, 허리가 아프면 신수혈을 따뜻하게 문질러주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으면 태계열을 자극해 주십시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시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실 수 있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고, 좋아하시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십시오. 둘째, 자신의 몸과 대화하십시오. 마사지를 하시면서 내 무릎아, 고생 많았어. 내 허리야, 평생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치유 효과를 더욱 높입니다. 셋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다른 건강한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십시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도 함께 지키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방법들은 예방과 관리에는 훌륭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계속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증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시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시며 좋아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이 3가지 기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들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십시오. 저도 따라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보람이고 다른 환자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어깨 통증 해결법, 목 결림 완화 방법,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겪으시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여러분과 함께 해온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